네, 챔스 결승전과 같은 8강전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이 만났죠. 이야, 8대2 가르마. 이거 이용원에 갔을 때 가르마 사주세요 라고 할 때나 바르셀로나가 74년 만에 8실점 했고요. 챔스 토너먼트에서 8실점 한 게 처음입니다. 아마 잠결에 들리는 소린가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새벽에 일어났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양 팀의 경기 전략을 보자면 메시의 팀과 조직의 팀인데 셰텐 감독이 패착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이에른 뮌헨 조직의 팀이죠. 거기에다 레반도프스키 걸출한 스타가 있습니다. 셰텐 감독은 미리 꽁지를 내렸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력이 좋다 보니까 바르셀로나는 거기에 맞추어서 전략을 짰던 게 페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 수아레스 메시 거기다 그리즈만까지 하면 공격력이 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쫄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그리즈만을 빼면서 수비에 능한 비달을 넣게 됩니다. 여기에서 패착이 이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부츠케트가 들어가지만 제가 볼 때는 라키티치가 들어갔어야죠. 왜? 근래 폼이 좋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바르셀로나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공격에서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가 바르셀로나가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수비적으로 가져갔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바르셀로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작부터 꼬리를 내렸다는 것, 이 자체가 오늘 패착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 뮌헨은 과감하게 들고 나옵니다. 자, 첼시전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 그대로 그 라인업이 들고 나왔던 것이죠. 플리크 감독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력이 뭐냐면 믿는 선수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면서 팀 조직이 강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이죠. 축구에 있어서 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기술과 전략과 체력이 뒷받침될 때는 이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죠. 이거는 플리크 감독은 이 부분을 중요시했던 게 승리의 요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레반도프스키가 있지만 레반도프스키를 도와줄 수 있는 전체적인 스쿼드가 원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조직적으로 공수의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경기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가지고 나왔어요. 어디냐?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뒷공간 세메드를 노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쪽부터 공략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플레이들이 득점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부터 나왔던 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조직의 힘, 전략적으로 준비된 플레이가 포르투갈에서 8대2 가르마 참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팀 대 팀이지만 메시와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오늘 관심사가 사실 많았었죠. 근데 레반도프스키도 잘했지만 메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렇지만 팀이 대패를 함으로써 메시의 역할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평가에서도 레반도프스키에게 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렇다면 발롱도르가 역시나 있었으면 레반한테 갔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평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오늘 보여줬던 역할을 보자면 본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선수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다른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줬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밀러, 페리시치, 그나브리가 득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메시와 레반의 승부에서는 레반의 승입니다. 또 하나 비교되는 포지션이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세계 최고 골키퍼들인데 공교롭게도 독일 완투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누가 주전의 자리를 차지할까? 이것도 관심사잖아요. 그렇다면 노이와 슈테켄과 노이어 각각의 리그와 각각의 팀에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경기 결과로 평가하자면 노이어의 완승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슈테켄이 리그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는 빌드업에서부터 만들어주는 플레이였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전방 압박을 들어왔을 때 차선책의 옵션을 가져와야 되는데 똑같이 플레이했던 게 오늘 슈테켄이 말리게 되는 원인이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실책이 많이 나왔었고 바르셀로나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죠. 그렇다면 슈테켄이 오늘 보여줬던 플레이는 실패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비해 노이어는 빌드업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졌었지만 오히려 상대가 압박을 할 때는 뒷공간 노리는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이죠. 그리고 양 골키퍼에서 차이점을 제가 또 하나 봤습니다. 슈테켄은 수비수들이 실책을 할 때는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골키퍼는 뭐냐면 수비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깨워야 됩니다. 말로써. 근데 오늘 팬들도 없고 조용했잖아요. 그러면 슈테켄이 지시를 한다면 수비수도 충분히 듣고서 따라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 노이어는
파이팅도 외쳐주고 스피드에 지시하는 모습들이 간간히 보여줬었는데 이것이 오늘 보여줬던 차이점이었습니다. 오늘 바르셀로나 패인의 원인을 찾자라면 비달과 부츠케 들어갔다면 중앙 미들과 양쪽 측면은 이 선수들 커버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세메도와 알바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공격도 못하고 수비에서 보여줬던 그 안정감이 떨어졌던 부분이 제일 큰 패인의 원인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물론 감독이 선수 구성 그렇게 짰지만 선수 괴기한 역할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제일 못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은 세메도와 슈테켄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아마 제가 경기 중에 보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한 75분 지났을 때 바르셀로나 감독이 경질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75분쯤에 아마 기사들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셰텐 감독의 경질과 8대2의 어떤 스코어가 같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나올 겁니다. 야, 이거 좀 심하나? 근데 이거는 선수들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팀을 살리고 선수들을 보호하는 거는 감독이 먼저 자진 사퇴를 발표하는 거예요. 팀을 살리고 선수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셰텐 감독의 그런 결단이 필요해 보이죠. 예, 축구에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레바닌, 퀴어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미넨인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레반민, 레반도프스키의 바이에른 미넨 끝. 야, 근데 레알하고 바르셀로나 졌으니까 이거 할 말 없다 야. 여러분, 축구에는 이변이 많습니다. 보시면서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 마실!